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은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저 현장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기도 했고 또 지난 14일 앞서서는 부산에서도 현장 최고위를 열었고요. 이런 행보들 어떤 행보를 해석해야 될까? 꽤 남긴 했습니다만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방선거와도 연관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지방 일정 정도 돕니다. 네. 그 일정한 기간을 놓고. 그래서 현장 최고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장 최고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저런 행보를 하는데 당연히 지금은 지방선거 한 6, 7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앞서 했던 부산 지역 모두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 열세 지역 또는 전략 지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그 정책적 배려 또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당장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세 지역이나 전략 지역을 방치한 채 그대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행보.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뭔가 그 지역의 민심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3번, 10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네. 언젠가는 저희로서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1시간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1인 1표제 도입 의견 수렴 투표도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지금 결과 어떻게 예상하는지 하고 이게 사실 당원 주권을 주창하는 정청래 대표의 방침도 있습니다만은 차기 당권 경쟁을 위한 포섭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아마 다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높은 지지를 받을 걸로 봅니다. 이게 이게 표결 통과가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네. 여론조사상으로 높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원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1인 1표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그때도 이게 논의가 됐던 사안이에요. 네네. 너무 많은 표차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줄이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1대 20 이하로 조정이 됐던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1인 1표로 가는 게 맞다라는 원칙론적인 입장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저희가 선출직 공직,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이런 걸 뽑을 때는 이미 1인 1표였습니다.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로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내년 8월에 당대표 선거에서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만약에 이 제도가 확정된다면 처음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소위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현재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중앙대의원 이분들의 가중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과거에 당대표 선출 방식보다는 좀 다른 선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원분들 단체 채팅방에 당명을 바꾸자, 당명 교체라는 언급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 당명 바꾸자는 얘기가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싶었을 때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나온 얘기긴 한데 지금 당명 교체 언급이 나왔다는 얘기 이게 다수가 이런 중론일지 아니면 일부 소수 의견일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싶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2.3 그러니까 12월 3일이 오면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대적인 또 정치 공세 퍼포먼스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개헌 발동 1년.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이 사안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당을 변화쇄신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여러 형태로 지금 이제 장동익 대표도 이제 다선 의원부터 오늘 3선 재선이 쭉 하면서 이거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결정이든 당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의 어떤 결정을 같이 함의를 모아 나가는 그런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2.3 비상계엄이 지난 1년 동안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그럼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또 6월 달 또 조기 대선에서 또 우리는 참패를 했고 이 상황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이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깊은 고민 중에 당 간판도 이제 새로운 간판으로 새로운 어떤 또 당의 모습도 이걸 추구하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다각적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당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실지. 뭐 당명을 뭐 바꿀 수 있는 사안이면 난 어떤 형태로든지 한골탈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뭐 우리 107명의 의원들 이름 석자 남기고 나머지는 뭐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당명 교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하죠. 당명을 바꾸는 것이 일단 바꾸는 면에 있어서는 쇄신한 면에서는 제일 보여주기 쉬운 1번이다. 반면에 또 이 이름만 바꾼다고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가장 성공적인,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를 구성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이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김종인 뭐 비대위원도 모셨고 뭐 그 여러 이제 그 약간 중도 보수적인 또 중도 개혁적인 분까지 모시면서 했는데 그때 당명도 바꾸고 당 색깔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원래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꾸기도 했고. 그렇죠. 과거에 신한국당 이런 예, 시절에는 파란 예, 계열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당명만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명만 바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소위 김종인 등등으로 상징되는 몇몇 분들을 통해서 국민의 그 당시 한나라당이 그 새롭게 이름을 바꾸면서 보수 정당이 도리어 사회적 약자나 경제민주화 이슈까지 챙기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분을 모시면서 경제민주화도 우리가 하겠다. 실제 이후 그 총선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란 이름하에 상당히 경제민주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당명을 바꾸려고 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 2012년을 반추해 보면 당명만 바꾸고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중도 개혁 이슈를 가져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당명을 바꾸는 동시에 윤석열 전 정권에 관련된 것들과 절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돼서는 잘못됐고 이것은 대국민 사과라면서 이젠 정리하고 중도 보역 보수 쪽으로 개혁 보수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러한 당의 노선, 당의 어떤 그 정강 정책 변화 이런 그 변화가 동반돼야만 저것이 뭐 이름만 바꿨다, 문패만 바꿨다 이런 비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냥 현역위원뿐만 아니라 이제 원외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지금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APEC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보수의 전통적인 아젠다,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 본계적인 석상에서 특히 중국하고의 외교적 마찰도 감수하면서까지 보수의 어젠다를 가져가는 그런 네네.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수가 앞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면서 어떤 정당으로 변모해야 될 건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을 아우르면서 과거에 영국의 보수당이 큰 위기 선거를 질 때마다 대려 영국의 보수당이 영국의 진보 정당인 노동당보다도 더 계획적인 정책과 또 변화를 가져갔거든요. 그게 이제 뭐 참정권을 갖다가 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한다든지 네. 이런 변화를 추구했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무튼 이 12.3 앞두고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당내에서 지금 여러 형태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명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 그 것 중에 같다는 하나죠. 말씀. 이게.